오늘은 11월 26일 화요일 낮 11시를 막 넘긴 시간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 아스팔트에서 밤이면 영하로 내려가는 아주 최악의 조건, 정당 지도자급에서 단식을 함에 있어서 이번에 황교안 대표는 그 단식 환경이 최고로 열악한 속에서 이 7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치 지도자의 단식에 대해서 우선 전설 같은 단식의 사례 하나를 잠시 생각해 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 5월 18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6년이 됐지요. 김영삼 총재께서 23일간의 단식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호칭을 김영삼 총재라고 호칭하는 것은 제도권 정당은 이제 이 김영삼 총재와 야당 의원들이 몸담았던 그 정당을 이미 해체해버렸고, 전두환 정권의 정당법 아래서 국회에는 민정당, 여당, 그 다음에 의용야당 1, 2, 3, 4 중대가 있을 따름이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정치규제에 묶이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영삼 총재라고 우리가 호칭하는 것은 제야 김영삼 총재, 뭐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 그 댁이 있었던 상도동 총재, 그래서 그 김영삼 총재가 23일의 이 생명을 건 단식을 했습니다. 그때는 사면이 꽉 막혀 있었어요. 언론도 완전히 통제되어 있고, 그리고 계속 연금당하고 있고, 정치 규제가 상당한 의원들이 정치 규제에 묶인 이런 상태에서 이게 민주화 요구, 구체적으로는 구속된 학생과 노동자를 석방하라, 그리고 직선제 개헌을 이행하라 하는 걸 내걸고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10일쯤 됐을 때도 이 청와대와 당시 여당 민정당 신부에서는 설마 김영삼이가 죽도록 할까, 이런 의심을 이제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용돌이의 구체적 징후는 그 당시 국회 안에 있었던 의용야당, 민한당을 비롯한 그 의용야당에서 이거 김영삼 총재가 이렇게 단식을 해서 이게 체제가 어떻게 무너지면 우리는 의용야당 했던 이 정치적 과오를 어떻게 씻게 될 것인가 한 데서 술렁이기 시작하고, 그 민한당 의원들이 단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언론은 계속 침묵했는데 10일이 지난 어느 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그때는 정치면 가심란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똑똑히 기억하는 것은 뭐 같은 취지의 동아일보도 그랬습니다만,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도를 했는가 하면, 최근의 전국 흐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어떤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밑도 끝도 없이 최근의 전국의 흐름. 그러니까 그 신문을 보고 저와 저희 동료들은 그냥 땅바닥에 신문을 패대기 쳤는데, 다음 순간 저는 그 신문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신문이니까 그런 정도라도 최근의 전국의 흐름이라고, 언론이 완전 통제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부터 외신이 이걸 보도하기 시작해갖고, 외신이 쏟아져, 뉴욕 타임스를 비롯해서 쏟아지니까 이걸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이 정치 규제에 묶이고 그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핍박받던 김영삼 총재를 따르던 한 50여 명의 전직 의원 등이 이걸 들고 그냥 닿는 대로 기자실에도 못 쓰더라도 이걸 보기나 하라고 이렇게 막 물며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2, 3일 지나가서부터는 민심이 이렇게 일렁이기 시작했고, 드디어 15일쯤 됐을 때는 단식 현장에 민정당 사무총장이 나타나서 총재님, 저희 후배들을 이제 단식을 중단하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태클로, 목숨을 건 태클로, 사면이 꽁꽁 묶고 언론도 통제해 있고 국민에게 뜻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 단식이 이 송곳처럼 그 구멍을 뚫을까 하는 모든 의아심을 갖고 있을 때 김영삼 총재는 그걸 결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 여당으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받아냈는데, 단식 종료는 어떻게 했는가? 21일, 22일째쯤 됐을 때는 그 의료진이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 지금도 계속하면 생명을 잃거나
지금 응급조치를 해서 생명을 살려놔도 뇌 손상이나 아주 결정적 장애가 올 수 있다라는 진단을 내렸어. 그래서 23일째 강제로 그 단식을 끊게 해가지고 그 소생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 목숨을 건 김영삼 총재의 단식은 민주화 추진협의회 신민당 그리하여 직선제 개헌 100만인 서명운동 60항쟁으로 이어지면서 전두환 정권 군사정권을 붕괴시키는 아주 전 단계의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단식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전설로 역사의 중요한 정치사에 있어서 한 고비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김영삼 총재로 하여금 목숨을 건 단식에 그렇게 정신적으로 그걸 이어가게 했는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김영삼 총재는 독실한 충녕교회 장로였고 우리가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가 늘 혼자 있을 때도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영삼 총재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에피소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단식을 그렇게 끝내고 84년 연말에 이제 의용야당을 붕괴시키기 위한 1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추협의 신민당을 탄생시켜서 각 지역의 후보자들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인권오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러니까 저더러 제 연고지인 국회의원 2번 당선됐던 그 선거구를 떠나서 그 인접선거구 저하고는 실제로 구체적 연고가 없는 그 선거구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공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김 총재께서 상도동 집으로 오라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소락한 밥상을 앞에 두고 자네가 원래 있던 선거구에 그거 가면 뭐 백발백중으로 당선되는 건 틀림없는데 거기에는 자네보다 지명도도 낮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내보내고 좀 더 어려운 곳에 나가야 되겠는데 그곳은 자네만이 나가야 될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 몇 초 시간이 흘렀을 때 야 우리 기도하자 이러면서 밥상에 제 손을 끌어다가 이 어른이 제 손 위에 이게 손바닥을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캄캄한 이 군사정권 아래서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것을 돌파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찬종 동지가 용기를 가지고 이 선거에 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십시오. 저도 천주교 신자니까 아멘 할 때 따라 아멘 했습니다. 그러고 먹자 이랬길래 두 말도 못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 기도의 힘으로 그 이른바 험지지요. 험지에 나가서 뭐 제 나름대로 돌풍을 일으킨 일인데 김영삼 대통령은 이런 기도의 힘, 신앙심 이것이 그로 하여금 목숨을 건 당시에 저는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로서 7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김영삼 총재와를 비교할 때 단식의 그 환경이 언론도 열려 있고 실시간으로 그 단식 상황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보도되고 있고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제도권 제1야당에 108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당의 당대표입니다. 이런 점이 김영삼 대통령과 전혀 차이가 있는 일이죠. 저는 지난 2월 말에 황교안 대표가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그는 정당 경험도 없고 국회의원도 해본 일이 없고 오직 관료 생활만 한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자세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식하기 전까지 이 황교안 대표는 그 당의 지도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친박 비박 사이에 끼어가지고 공천 문제, 그다음에 대통합 문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이런 복합적인 일에 대해서 그냥 수렁에 빠져가지고 당대표가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 건가 하는 것이 제 눈에는 우왕좌왕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여 전부터 공개적으로 황 대표가 이 경우에 살신성인해야 된다. 살신성인하는 방법은 첫째로 나는 내년 선거에 수도권에서 자유한국당계가 한 번도 당선돼 보지 못한 그 험지에 나는 반드시 나가겠다. 이걸 선언을 하고 그리고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통합 공천권 전부를 위임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친박 비박 문제, 공천 쇄신 문제를 돌파해야지. 당신이 당대표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 사방에 둘러싸이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계속 주게 되면 계속 지도력을 상실하게 되고 황교안이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계속 나빠질 거 아니냐. 저는 그것을 계속 촉구했고 단식을 시작하기 직전까지도 이 방송을 통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는 단식이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 그가 결행한 단식에 대해서 뭐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하면 안 된다고 한 말이었고 그렇게 했으니까 끝까지 잘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7일째가 됐는데 이 108명 국회의원의 다수 섭섭하게 듣지 마십시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의 다수는 멀뚱멀뚱하게 어제 저녁까지 보면 멀뚱멀뚱한 표정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식 직전까지 이게 친박 비박 나뉘고 그냥 황 대표를 공격하던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으니까 체면상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멀뚱멀뚱합니다. 지금 당장 당면한 것은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거는 위헌이에요. 위헌인 법률에 대해서 무슨 놈의 타협이 필요합니까? 국민적 입장에서 폐기하도록 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대표가 7일째 단식했을 때 이제는 그 진정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일반 국민들도 관심 갖기 시작한 단계에서는 108명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일이 한 가지 벌어진 것이 단식하던 날 뭘 발표하는가 하니까 앞으로 공천에서 약 50% 물갈이 한다 이래버렸단 말이죠. 당 사무총에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알 겁니다. 물갈이 대상이 내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멀뚱멀뚱한 사람 수가 많아졌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똘똘 뭉치는데 이 대표의 단식 투쟁에 동조해서 두 가지 악법을 막아내는데 헌신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 야성을 평가해가지고 공천 기준을 새로 마련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발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08명의 힘을 총동원하는 체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수처법과 비례대표제 이 2대 악법을 봉쇄하고 저지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어저께 홍준표 대표는 단식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기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비례대표제는 받지 말고 공수처법은 받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은 통과시키고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협상을 하라.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해버렸어요. 제가 보기에 홍준표 대표의 어제 그 발언 그거는 그 자리에서 단식 현장에 황 대표가 천막 안에 있는 그 천막 바깥에서 그런 소리를 한 것은 죄를 뿌리는 일이야. 홍준표 대표. 당신은 어제 죄를 뿌렸어. 나는 지금까지 홍준표 대표를 잘 아는 처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 내외에서 그의 발언을 두고 많은 비난을 받을 때 대체로 그의 발언의 흐름은 나는 정당하다고 늘 지지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어제 그 발언 당신 실수한 거야. 철회해야 돼. 당신도 그 황 대표의 단식 그 대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2대 악법을 어떻게 하면 막으려고 하는데 지혜를 모으고 그리고 온몸을 던지는 모습을 홍준표 당신부터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결국은 민심을 얻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영삼 대표의 단식이 정치적으로 결과적으로 성공하게 된 것은 그의 목숨을 건 단식이 국민을 감동시켜서 민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에 기록되는 단식이 된 것입니다. 나는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기 전에 죽기를 각오하고 한다는 그 말의 진전성을 저는 일주일 되는 지금 그걸 믿으려고 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사람을 가운데 두고 그를 위해서 결속해서 민심이 그걸로 이렇게 힘을 모으도록 지금부터 남은 한 10여일 동안 공수처법과 비례대표제를 제지하는데 전심전력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매진해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